네, 이슈앤피플 2부 막 출발했습니다. 2부의 첫 번째 코너는 아웅. 다웅. 현웅. 아웅다웅 뉴스의 이현웅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웅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이 열리고 있는데 관련해서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공 리서치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이고요. 전국 지표조사 MBS 결과가 나와서 이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루어졌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55%로 나왔고요. 기각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40%로 나왔는데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했을 때 인용 의견은 2%포인트 낮아졌고요. 기각 의견은 2%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을 신뢰한다라는 응답은 52%, 신뢰하지 않는다 하는 응답은 43%로 나왔고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응과 관련해서는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38%,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56%로 나왔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6차 변론 기일인데요.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김현태 707 특임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마쳤고 이제 오후가 아무래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부터 증인 신문이 시작될 텐데 네. 2시부터고요. 이제 막 시작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과 관련해서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만큼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주목되는데요. YTN 라디오에서 계속해서 주요 내용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 경제 소식 하나 보겠습니다. 작년 12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 흑자로 집계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보면 먼저 작년 12월 경상수지는 123억 7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12월 기준으로만 보면은 역대 최대고요. 그리고 월간 기준으로 보자고 해도 역대 3위의 기록입니다. 네.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누적 경상수지는 990억 4천만 달러 흑자로 나타났는데요. 이게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143조 흑자이거든요. 네. 한 해 전과 비교했을 때는 흑자 규모가 3배가량 늘었고요. 한은의 연간 전망치였던 900억 달러도 웃돈 수준이었습니다. 네. 지난 2015년에 이어서 역대 2위 흑자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12월까지 상품 수지는 21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는데 네. 아무래도 반도체가 좀 효자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작년 연간 반도체 수출이 1,437억 7천만 달러로 한 해 전보다 43%가량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보였고요. 그 외에도 정보통신기기나 선박 수출 두 자릿수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승용차나 화공품 등의 품목 감소세가 둔화했는데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증가폭은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네. 서비스 수지는 237억 달러 적자를 나타냈는데 아무래도 작년 12월 겨울방학을 맞아서 해외여행이 늘면서 여행을 중심으로 21억 1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게 주요했다고 분석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관심은 올해의 성적표일 텐데 한국은행은 작년 11월에 조사국을 통해서 800억 달러 흑자를 전망했거든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한 양호한 수준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내다본 건데요. 네. 하지만 최근에 이제 미중 관세 전쟁 등 통상 환경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어떻게 급변할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네. 좀 다 괜찮은 좋았다니까. 소식이 그러니까 좀 있어가지고 우려보다는 기대가 좀 있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중국 AI 앱 딥시크에 대한 접속 차단령이 확산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딥시크가 이용자의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라는 논란이 있다는 소식은 앞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네. 결국 정부 기관과 기업이 잇따라 딥시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정부 부처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국방부가 딥시크 제한 조처를 내렸는데 네. 이들은 아무래도 민감한 기밀 정보를 취급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서 빠르게 결정을 내렸고요. 네. 이어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역시도 딥시크의 사용을 차단했고 한국수출입은행과 IBK 기업은행 등도 금지 조치에 동참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전 7시부터는 경찰청 역시도 업무용 PC에서 딥시크 접근을 막았고요. 보건복지부, 통일부 계속해서
금지 조처가 확산하고 네.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 밖에도 카카오나 LG U+ 등 민간 영역에서 역시도 이 딥시크 금지령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딥시크와 챗 GPT를 비교해 봤을 때 기기 정보나 IP 주소, 쿠키 같은 걸 수집하는 거는 동일한데요. 네. 딥시크는 여기에 더해서 키보드의 입력 패턴이나 리듬 같은 것들도 수집을 하거든요. 어머나. 네, 조금 과하다라는 네. 지적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역시도 딥시크 차단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탈리아는 자국 내에서 딥시크 앱 접속을 모두 차단했고요. 네. 호주 역시도 정부 시스템에서는 딥시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토부가 12월 29일에 발생한 무한항공, 그러니까 무한 참사죠. 공항. 네. 무한공항 여객기 참사에 대한 후속 조치를 내놓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게 바로 이 세대 충돌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네. 대책 마련에 앞서서 조사를 해봤더니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에서 기준 대비 조류 충돌 예방 인력이 각각 8명, 6명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일부 공항들은 기준은 충족했지만 시간대에 따라서 홀로 근무하는 시간대가 발생했던 것으로 네. 나타났습니다. 네, 네. 이러한 공항들에 대해서 일단 최우선으로 인력을 보충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최소 기준은 당연히 충족하도록 하고 상시 2인 이상 근무를 하도록 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장비도 확보하기로 했는데요. 지금은 공항마다 엽총 혹은 경보기 같은 것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는 열화상 카메라, 음파 발생기, 조류 탐지 레이더 등을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네. 공항마다 최소 열화상 카메라를 한 대 이상 보유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네. 또 중대형 조류 대응을 위한 차량형 음파 발생기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류 탐지 레이더는 국내 공항에 전혀 없었는데 네. 이것도 처음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조류 탐지 레이더를 이용하면 한 10km 정도 거리에 있는 조류 규모 그리고 이동 경로 같은 네. 것들을 탐지할 수 있어서 이걸 실시간으로 관제사와 예방 인력에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밖에도 문제로 또 지적이 됐던 방위각 시설 개선에 200억 원을 포함해서 공항 시설을 개선하는 데에도 향후 3년 동안 2,500억 원 가까이 예산을 들이기로 했습니다. 네. 네, 진짜 10km 정도까지 관측이 된다 그러면 좀 사고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러겠어요. 네. 자, 근데 이런 가운데 미국의 한 공항에서 여객기끼리 충돌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 5일이었는데요. 미국 워싱턴주의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에서 일본 항공 여객기가 지상에서 이동을 하던 중에 델타 항공 여객기 꼬리날개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델타 항공 측은 142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다고 밝혔고요. 네. 기체 외부에 생긴 얼음 제거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른 항공기의 날개 끝이 꼬리와 접촉했다라고 아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델타 항공 측의 승무원이나 승객 부상은 없는 걸로 전해지고요. 하지만 사고로 인해서 일부 항공편 운항은 지연됐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들려오는 항공기 관련 소식 때문에 이 승객들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보다 약간 나아지긴 했지만 너무 인색한 정도의 나아짐이었네요. 네. 한 초등학교에는 거대한 고드름이 생겼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도 밖에 나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상당히 춥습니다. 네. 이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 밤까지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올 거고요. 그리고 내일은 충청과 호남권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쏟아질 것으로 네. 보입니다. 네. 또 일부 지역에는 주말까지도 눈이 내린다는 예보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영하권 추위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눈이 녹지 않고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네. 네. 자, 이런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경기 양주시의 한 초등학교 외벽에는 무려 6m 길이의 고드름이 발견됐습니다. 본인 키가 얼마인지 생각하고 거기에 꼽혀보면 6m가 네. 어마어마한 어느 정도 큰지가 이제 가늠이 되실 네. 텐데 외벽 배수관을 타고 쭉 길게 생긴 이 대형 고드름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사다리를 이용해서 약 1시간 만에 고드름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 고드름이라고 하면 사실 어렸을 때 깨어서 아이스크림처럼 부숴 먹거나 아니면 이 친구들과 이렇게 좀 가지고 칼싸움 같은 거 하면서 현웅 아나운서 그렇게 했어요? 네, 그렇게 놀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칼싸움도 하고 그랬는데. 네, 그러니까요. 하지만 높은 곳에 생긴 고드름은 만약에 낙하한다면 이거 무기예요. 네, 인명 피해나 또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네,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발견 즉시 신고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길을 걸어 다니는 보행자 분들 역시도
고드름이 맺힐 수 있는 머리 위에 맺혀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은 그렇죠. 네. 가급적 피해서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선제적으로. 예. 좋습니다. 오늘 준비된 아웅다웅 뉴스는 모두 살폈습니다. 이제 퀴즈 나갑니다. 네, 마지막 기사와 뉴스와 관련이 있는 소식입니다.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면서 한 건물 외벽에 6m 길이에 이것이 발견됐다는 소식 조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네. 물이 흐르다가 길게 얼어붙은 얼음을 뜻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영양과다 날지 못하는 힌트 요정 어서 오세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좀 힌트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 현웅 씨도 경험했겠지만 주로 이제 사춘기 시절 얼굴에 생기는 청춘의 상징을 뭐라 그래요? 여드름이죠. 여드름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면 겨울에 처마 밑에 생기는 작은 얼음 기둥은 여드름이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겨울에는 더 겨드름 아닙니다. 혹시 동드름 아니에요? 동드름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네. 어쨌든 끝이 날카롭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 주의해야지만 옛날에 이걸 아이스크림 대용으로 먹기도 했잖아요. 추억이 다 있으신 분들 네. 많을 테니까 네. 이까지만 해도 뭐 딱 맞추실 것 같은데. 나나나나나나 수정 땡땡. 땅땅. 아, 우리 앱으로 애청자님 한 분이 뭐예요? 주셨는데 아침에 영하 13도였는데 지금 0도인데 눈 곧 녹을 듯해 하시면서 여드름 제가 말씀하신 게 크크 하시면서 힌트 요정과 딱 같은 생각하셨다. 역시. 역시 대단하신 우리 청취자님이요. 자, 세 글자의 정답 샵 0945 우물정 0945 유료 문자 혹은 무료인 YTN 어플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 이슈앤피플 댓글창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웅다웅 뉴스의 이현웅 아나운서 보내드리죠.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